Q&Q 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네. 자, 우리가 교회, 기독교 또는 뭐 예수, 하나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 물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당연하겠고, 아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또는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질문들을 조금씩 취합해서 한번 우리가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각자가 그 답을 좀 찾아보는, 네. 사실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맞는 정답은 우리가 시험 칠 때나 있는 것이지 인생에선 그런 답은 없죠. 자신의 답은 자신이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답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하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또는 함께 나누는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좋은 질문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질문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누군가가 많은 분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좋은 질문들 속에 또한 좋은 답들을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정말 아주 자그마한 바람에서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보죠. 이번 주 질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그렇게 모여 다니나요? 입니다. 정말 많이들 모여 다닙니다. 뭐 주일은 당연하겠고, 주일날 교회 주변에는 주차,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밉습니다. 아니, 대놓고 자기들은 뭐 1시간 10분이면 온다 그러면서 남의 장사하는 집 앞에 대놓고 다 가지는 않나. 또 차 빼달라고 전화하면 안 내려옵니다. 예배 중인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카페니, 저 좀 변두리에 주말에 가족들이랑 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데이트라도 좀 하려고 저 변두리에 드라이브해서 카페라도 갈라치면, 또는 좀 맛있는 맛집이라도 가서 맛있는 식사라도 함께 나눌라 치면, 참 교회 다니는 분들 목소리도 크고 제 집인 양, 아무튼 거기까지. 왜들 그렇게 모여 다니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다.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모여 다니는 게 이상한 일이냐입니다. 이상한 일입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다니는 게?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끼리 끝나면 야, 같이 밥이나 먹을래? 오늘 뭐 맥주 한잔 할래? 너 오늘 보니까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한잔 하면서 뭐 어떻게 속에 있는 거 풀어볼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건배, 축배 들어야죠. 네, 짜증나는 일, 이상한 상사가, 또는 뭐 요새는 뭐 상사만 그런 거 아니죠. 뭐 부하 직원들도 때로는 상사의 속을 긁습니다. 그럴 때 서로 좀 어울려서 부하 직원들은 상사를 좀 씹고, 상사들끼리는 좀 부하 직원도 좀 씹고, 비일비재하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이상해요? 그러면 술 마시고 밥 먹으면서 오늘 회사에서 누군가를 씹을 때 소리 커지게 될 거고, 그죠? 술 한잔 들어가면 더더욱이 그렇고, 그러면서 또 그 중에 한두 사람 취하면 또 끝나고 2차, 3차 가면서 고성방가에, 요새는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일부 특정 지역에는 그런 분들 있던데요. 네. 그리고 또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노래방 들어갈 때 공짜 시간이니 서비스 안 주니 이것저것, 내가 여기 단골이네 아니면 여기 주변에 어느 기업에 아무튼 여기까지.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모여 다니는 게. 다음 질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난히 티를 내요. 그죠? 자, 이 페이지는 질문으로 끝났지만, 물음표로 끝났지만, 이거 질문 아니에요. 제가 봐도 티가 많이 나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디 좋은 카페, 좋은 식당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제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를 들어보면 치명적인 사건들 내가 들어도 너무나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질 만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 어울려 다니면서 모여 다니면서 티를 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뭐 성경이 어떠니 예수님이 어떠니 뭐 믿음이 어떠니 또 하다가 말이 막히면 뭐 믿음대로 내지는 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뭐 이런 이상한 무책임하다고 충분히 여겨질 만한 물론 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 답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말 참 무책임합니다. 유난히 티가 많이 납니다. 정말 티 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울려 다닐 때 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더더욱이 우리의 말, 언행과 행동 거지를 더 살펴야 한다는 것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내친 김에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입니다. 저도 목소리가 워낙에 높습니다. 여러분 저 이 영상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일단 한 옥타브가 높고요. 지금 녹음하느라 목소리를 좀 내린 겁니다. 사실 목소리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 어디 가도 저랑 함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의 언행과 행동을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자. 이거는 제가 Q&Q이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좀 티내지 말고 다니십시다. 제발. 자, 그 다음 질문 가볼게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그들에게서 유난히 불편하세요? 자, 모여 다니는 것만이 어쩌면 불편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대화를 막 서로 나누는데 뭐 예수, 교회, 믿음 뭐 이런 단어가 막 나오고 그 단어들 자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어떤 카페 가는데 옆에 누군가 몇몇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뭐 교주, 뭐 희생, 어, 또는 뭐 우리 교주님 뜻대로 뭐 이런 표현을 쓴다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 불편하세요? 당연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또는 저쪽 한쪽에 덩치들도 크고 머리도 굉장히 짧고 시꺼먼 정장 입은 사람들이 뭐 행님이 하라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사투리를 써가면서 행님 하고 뭐 그러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여 다니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다니는 게 불편한 거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일요일에는 그들이 꽂고 다니는 성경이 유난히 뭐 그렇다라든지
뭐 그들은 늘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뭐 탁 떠오르는 게 없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어떠한 이유에서 떠난 사람들은 유난히 모여 다니는 게 싫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모여 다니는 게 싫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왜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을 생각해 본 사람들은 이러한 주제로 얘기를 할 상황이 되거나 살아가면서 어떤 그러한 분들과 만나게 되거나 또는 우연찮게 나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다니게 될 때 내 자신의 언행이나 뭐 행동 거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또는 빨리 우리의 잘못을 고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평소에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여 다니는 게 내 눈에 보기 싫은지, 왜 그렇게 티가 나는 것 같은지, 그것 말고 어떤 것들이 있었길래 내가 그렇게 불편해하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진지하게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좀 정리를 하고 살을 좀 붙여서 늘 가슴 한켠에, 머리 한켠에, 기억의 한켠에 좀 저장해 두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서먹한 사이, 서먹서먹한 사이는 어떻게 하면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와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든 또는 뭐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든 누군가와 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좀 자주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 그럼 자주 만나야 돼. 근데 아직은 서먹서먹해. 그런 사람과 친해지려면 우리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직장이라면 믹스 커피 한 잔 타서 한 잔 갖다 주는 것도 괜찮을 거고. 뭐 점심 정도 같이 먹을래요? 또는 뭐 같이 먹게 됐어, 밥을. 뭐 동호회가 됐든 뭐 어떤 모임에서가 됐건 직장에서가 되었건 학교에서가 되었건 같이 먹게 됐어. 이왕이면 옆에 또는 앞에 앉게 되고 먹으면서 뭐 한두 마디 좀 조금은 사적이지만 신뢰되지 않는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고 뭐 이런 것도 친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친해지려면 모여 다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게 두 사람이 되었건 여러 사람들끼리 되었건 좀 모여 다니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이건 뭐 꼭 교회 다니는 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좀 어떤 관계를 원만히 하는데 필요한 우리가 찾아야 할 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기는 하죠.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유머 감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이 성향이 많아서 누구든지에게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라면 더더욱이 이거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누군가 자신의 집에 나를 초대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학교. 갑자기 새 학기가 되었는데 몇 번 눈은 좀 마주쳤고 내 뭐 앞에 옆에 내 앞에 옆에 짝꿍 뭐 이렇게 몇 번 뭐 하다가 친해 좀 눈도 몇 번 마주치게 됐긴 했고 뭐 체육복 갈아입다가 뭐 서로 뭐 어쨌든 뭐 눈이 마주치고 뭐 직장에서 뭐 또는 뭐 아무튼 뭐 몇 번 좀 눈은 마주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우리 집에 같이 갈래? 나 생일인데 우리 집에 초대할 텐데 올래? 뭐 라든지 뭐 같이 뭐 먹고 마시자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어때? 라고 물어온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랑 싸우자는 의미일까요? 뭐
호러 영화가 아닌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초대한다면 자신의 집에.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아주 놀라운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번엔 반대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내 집에 초대하고 싶어졌어요. 그냥 서먹서먹한 사이고 진짜 몇 번 뭐 알지도 못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또는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요새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누군가 저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어때? 한번 올래? 라고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어진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미운 사람? 때려주고 싶은 사람? 확 애매기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나는 우리 집에 오라고 초대할 수 있을까요? 아직 친하지 않습니다. 또는 친해도 그 정도 사이 아닙니다. 그냥 두루뭉실 그냥 어울려 다니고 직장이고 동호회고 뭐 모임이고 이러니까 그냥 늘 만나고 바깥에서 같이 웃고 울고 뭐 그러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내가 초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산다면 혼자 사는 사람의 집에, 또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가족이 다 있는데 그 저녁에 내가 초대를 해요. 그 사람을. 또 그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오늘 우리 집 다 와라는 게 아니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대장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너 오늘 우리 집에 올래? 이래이래해서 초대하고 싶은데 올래? 라고 내가 직접 말을 전하거나, 적어도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정중하게 초대의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음료를 마시며 웃고 울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초대했든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든, 또는 내가 혼자 살든, 또는 내가 가족이랑 같이 살든, 또는 그 상대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그들과 함께 이제 우리 집에서 내지는 그 사람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웃고 울고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은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 속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신은 혹시 그러한 곳에 함께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예전에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이나 당신의 생각은 어떠셨어요? 또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면 그러한 장면 앞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좀 서먹서먹하고 뭐 잘 친하지도 않은 사이였어요. 또는 늘 만나기는 하지만 딱히 거기까지만인 사이였어요. 서로 그냥 적당한 멘트 날려주고 그 멘트 받은 사람은 또 거기엔 적당한 멘트로 화답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러한 관계 사람들끼리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집에 초대를 했어요. 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초대를 했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웃고 울고 또 누군가를 싣고 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라떼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하게 될 수가 없네요. 꼰대긴 꼰대인가 봐요. 제가 젊을 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뭐 매일이 회식이어서 바깥에서 술 먹고 밥 먹고 노래하고 뭐 목욕도 같이 하고 뭐 여관에서 같이 일도 하고 뭐 그런 건 비일비재했는데, 요새는 좀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질문이 더 조금 특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그래 본 적 없으신가요? 누군가를 초대해 본 적, 초대를 받아 본 적. 그래서 나의 가족들과 그들이 함께, 또는 그들 가족과 내가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고 밥을 먹고. 어떠세요? 자, 그럼 그들 중에 당연히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가족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비일비재 천지 빼깔인데. 그래도
같이 모여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땡, 거기까지 끝. 이러지 않고 계속 같이 모여 다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삶 또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답, 또는 실천적인 답, 현실적인 답, 정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고, 또 찾은 그 답이 오늘은 맞는 답일 수도 있어도 내일은 또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또는 그게 아니었구나, 틀린 답이었구나, 다른 답을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거 고민해 다녀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우리는 왜 어울려 다녀야 하는가, 또는 왜 어울려 다니는가, 왜 어울려 다닐 수밖에 없는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과연 그 사람은 혹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건가? 정말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걸까? 아니, 사실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없지만 때로는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실제로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관계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걸 저 사람이 찾아주고, 저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 내가 찾아주고. 아니, 이러면 제가 자꾸 저의 답으로 가버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이 제한되니까 여기까지. 아무튼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모여 다니느냐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늘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답이 딱 답이 나왔다고 여기까지 이게 정답, 이거 아닙니다. 계속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들끼리 서로 가족이랍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직장생, 이거는 여기서 그들끼리라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다니면 자기들은 가족이래요. 형제 자매래요. 자매님, 형제님. 참 그 단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색한데, 정말 어색한데, 근데 저도 당해보니까요. 상대방을 불러야 되는데, 다들 서로 나를 형제님, 자매님 이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부를 때도 그 단어 말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누구님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그 사람 직책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형제님, 자매님 하게 되긴 되더군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불편한 거 저도 압니다. 예전에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거 정말 싫었거든요. 어우 막 소름이 돋았거든요. 아무튼 자기들끼리 서로 가족이래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가족이 맞나? 진짜? 언제 봤다고? 사실 영어 문화권에도 영화 보면 Hey brother, my sister, 그리고 서로 인사하죠. Hey bro, 이거는 서로 처음 하는 인사 중에 너무나 많이 쓸 정도로 Hey brother, 이거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형제여, 이런 뜻이죠. 가족이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자, 좀 도와드릴게요. 가족이 뭡니까? 가족의 정의가 뭐예요? 아니, 정의까지 이렇게 거기까지 안 가도 좋아. 여러분한테 가족은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족인가요? 성경에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좀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한테 이야기해 주는 경우 나오는데,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은 뭡니까? 이렇게 사전적인 문자적인 의미 말고 그냥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가족은 뭡니까? 어떤 게 가족입니까? 또는 가족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길래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될 수 이거는 너무 많이 갔네.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가 피를 나눈 사람에서 제한되는 거라면 내가 방금 했던 얘기는 좀 틀린 얘기겠네요. 어쨌든 가족이 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입니다. 자, 결국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다니냐라는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선 나한테는 내가 그게 왜 그렇게 싫어 보일까? 왜 그렇게 자꾸 유난히 눈에 띄는 걸까라는 그 이유도 우리 한번 초반에 생각을 해 보았고, 중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왜 그렇게 모여 다닐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죠. 왜 그렇게 뭐 티를 내는 거는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건 그들이 고쳐야 되거나 또는 내가 유난히 뭔가 어떤 뭐 트라우마나 나한테 뭔가가 있어서 그게 티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어쨌든 초반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거고 그들은 왜 그렇게 모여 다니는가를 좀 고민해 보기 시작했던 건데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가족.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에이, 뭐 자매님, 형제님들 서로 가족, 피를 나눈 가족이라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서로 피를 나눈 가족, 믿음으로 서로 가족된 사람들. 네, 그런단 말이죠. 심지어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가족이라면,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맞다라고 치자고요. 맞다. 나는 안 믿습니다. 그게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지만 만약에 그들 입장에서 그게 만약에 맞다고 자기들끼리 받아줬으니까 가족이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들 가족의 일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까 내 얘기처럼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가족끼리 어울려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모여 다니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들 말이 맞다고 치자고요. 그들이 다 가족이라고 친다면 그들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가족들 안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을 거고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미운 사람이 있을 거고 오늘 미웠는데 내일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서로 부대껴 가매 서로 이해해라 뭐 네가 잘못했다 또는 네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부대끼며 살아갈 거 아니 그러면서 막 어울려 다니니까 유난히 시끄럽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네가 참아라라든지 뭐 이상한 말로 막 그러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맞다면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미우면 미운 대로 그냥 헤어지고 좋으면 좋은 대로 딱 붙어서 네 아니면 내가 뭐 못 사니 이러고 그러고 사는 게 맞습니까? 뭐 좋습니다. 그래야 된다면 그 관계가 오래 계속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해? 배려? 양보?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는 뭐 물질의 풍요로움도 필요할 거고 또는 뭐 나름대로 조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조금 뭐 리드하는 사람 또 좀 따라가는 사람 또는 뭐 조금 권위적인 사람 또는 뭐 좀 복종적인 사람 나름대로 성향에 따라 그것이 나눠지게 되면 조금 권위도 필요할 거고 뭐 학식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고 세상의 틀도 필요할 거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뭐 교회 안에서의 뭐 이런 또 지켜야 될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겠죠. 아무튼 서로 모르는 남이 한 가족이 된다면 어떻게 지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생각해야 되느냐? 그들이 모여다니는 거는 왜 그렇게 모여다니냐? 첫 질문에서 왜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냐 하느냐라는 거는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티내고 모여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까 초반에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그게 부끄럽다 그랬죠.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중에서 자기들이 모여다니면서 지금 내가 그게 부끄럽다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 중에서 나처럼 그 자신들의 그러한 모여다니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여다닐까요? 아니,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나는 부끄럽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모여다닙니다. 저는 왜 모여다닐까요? 뭐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 정말 낯뜨거운데도 참아가면서 때로는 같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조금 조용히 합시다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좀 실례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네, 뭐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또는 뭐 그냥 눈으로라도 잠깐 양해해 주십시오. 인사라도 해가면서 왜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어울려 다녀야 되냐라는 거죠. 그거를 물론 나는 당연히 생각해 볼 거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저러면서까지 어울려 다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눈에 밟히는 유난히 눈에 띄는 모여 다니는 사람들이 생길 때 또한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나 관점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엔 그게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하겠죠. 여러분에게 좋은 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교회를 다니다 떠난 사람이라면 다시 제가 돌아와라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교회를 갔던 것이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고 떠났다면 떠난 선택도 혹시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교회 가는 거 다시 돌아가는 게 맞을까 아닐까? 근데 돌아가고 싶은데 모여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어! 라는 게 자꾸 나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다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울려 다니는 그것도 좀 이해하는 폭이 생긴다면 좋지 않을까요? 또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물어왔을 때 또는 어떤 여러 사람 모였는데 그러한 주제가 나왔을 때 내가 그런 거에 생각해 봤는데 내 답은 이런 거야 라고 좀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난히 그렇게 모여 다니냐는 질문에서 만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면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많은 질문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거창한 것 같지만 그 시작은 한 사람부터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질문인데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이걸 그러니까 제 생각을 뭔가 잠깐 제가 비췄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자, 다시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럼 당신은 사람이세요? 사람이에요? 당연히 사람이지. 어떻게 알아요? 인조인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져보세요. 안에 피도 있고 여기 칼로 살짝 하면 피도 나요. 피나면 다 사람이에요? 동물들은 피 안 나요? 동물들도 피부 있는데 당신이 사람인 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세요?